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월 13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나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화요일의 뉴스 리액터로 새로운 얼굴 모셨습니다. 장영철 KSY 부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전문가 남다른 신뢰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저희가 오늘 많은 여론 분석을 해야 될 텐데요. 소속을 바꾸든지 해야지. 근데 여론 분석도 전에 지금 여전히 윤석열 씨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있어가지고 첫 번째 뉴스는 그걸로 가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내란 재판 이번에는 구형 하나. 아니 아직도 구형하냐는 질문을 하는 게 너무 답답하네요. 네, 원래는 지난 9일이 결심 공판이었지만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쪽이 서중 조사와 최후 변론에만 8시간 넘게 쓰면서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바람에 일부 절차만 진행됐었습니다. 결국 오늘 결심 공판이 열리고 있는 중인데요. 통상 재판이 시작하는 10시에서 30분 앞당긴 오전 9시 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윤석열 씨 변호인의 최후 변론, 내란 특검팀의 최후 진술과 구형, 그리고 8명 피고인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윤석열 씨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가지뿐인데 내란 특검팀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구형량만큼이나 관심이 쏠리는 것은 윤석열 씨의 발언인데요. 윤 씨는 A4 용지 40쪽 분량의 방대한 최후 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2월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진술 때에도 77쪽 분량의 원고를 67분 동안 읽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조금 더 짧게 걸릴 것 같은데요. 윤 씨 변호인단도 최후 변론에 6시간에서 내지 8시간을 쓰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그동안 재판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던 변호사들을 최후 변론 목적으로 추가 선임하기도 했는데 최후 변론에 나서는 도태우 변호사, 탄핵 재판 때 변호인이었죠. 이 도태우 변호사는 애초 결심 기일이었던 지난 9일에 처음으로 선임계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통상은 구형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냐, 선고가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제는 구형을 할 것 같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상황이라는 게 너무 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저희가 투표도 실시간 라이브로 붙이고 있거든요. 구독자분들께서는 오늘 안에 재판이 그러니까 결심이 이루어질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투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장영철 부소장님한테 이렇게 제가 고급지지 못한 질문을 하게 된 상황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좀 끝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쉬운 질문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쉬운가요? 너무 답답하네요. 오늘 구형 안 하면 밀란 나는 거죠. 오늘 안 하면 밀란 난다. 국민적 그런 정서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재판 보면서 이전에도 그랬지만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를 결정내야 되는 판에 당사자인 윤석열의 태도와 자세가 기가 막히더만요. 예. 한 3가지 정도 없는 것 같다. 교도소에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니 이게 좀 푸근해 보여요. 사람이. 예. 물론 이게 고생하시는 재소자분들께 죄송한 이야기지만 두려움이 없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철딱서니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웃을 수가 있고 어떻게 좋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도 잤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법 질서에 대한 진짜 우습게 보고 있구나. 그래서 세 번째는 정말 반성과 개선의 여지는 1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어떤 그 구형이 내려지든 간에 국민들이 다 받아들일 것 같고요. 예. 저는 그 이야기할 때 그 무기징역으로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전두환 때하고 비교하면서 다수 사상자가 없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하고 시대가 전혀 다르잖아요. 예, 그때는 정보가 은폐가 됐었는데 그럼요. 대한민국 국민이나 전 세계 국민들이 그 비상계엄을 통한 위기감을 동시다발적으로 실감하고 내 새끼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걱정을 하게 만들고 아니 그 강도 그 정서적 타격감을 어떻게 그때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때가 약하다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실질적인 사상자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뭐 무기징역으로 간다 그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형 이외의 선택은 여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형 외의 선택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란투프스님이 네? 오늘도 잤다고요? 전 재판이 느려지면서 다시 불면증이 왔건만 이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뉴스 인트로에서 이은기 기자가 실시간으로 전해준 재판 소식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기현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도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기현 판사이기 때문에 오늘 무조건 구형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구형이 안 됐을 경우에
가장 큰 원성이나 가장 큰 원망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그 감당 못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도 충분히 감당 못할 일을 많이 해오셨는데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 싶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디 그러길 바라면서 두 번째 아이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결정. 네, 어제 나온 결정이죠. 네, 어제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대해 당 9시간 넘게 징계 여부를 신문한 끝에 제명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는 당의 규정을 근거로 일부 의혹은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주장도 편권으로 알려졌는데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지나지 않은 징계 사유들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운가?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뭔가? 라면서 즉각 재심 신청을 예고를 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내일인 14일에 최고위원회의에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보고가 되고 이튿날인 15일에 의원총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제명 처분이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만약 실제로 김 의원이 재심을 신청을 하면 최고위와 의원총회에 징계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도 두 번째 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당원 게시판 논란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를 하는데요. 윤리위는 지난 9일 윤민우 윤리위원장 임명 후에 첫 비공개 회의를 진행해서 한 전 대표 당원 게시판 논란과 김 전 최고위원 징계 공고안을 논의를 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시에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오늘 오전에 조찬 회동을 갖고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서 지도부에 극단적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우려를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또 당사자인 한 전 대표에게도 법적인 방법이 아닌 정치적으로 풀어달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제명 결정이 뒤늦게 나왔는데요. 근데 또 본인은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 도통 어떻게 끝나는 겁니까? 야, 근데 한 달도 못 기다리냐고 당이 잔인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병기 의원이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당에 지금 당과 정부 지금 어느 정도의 위기 요인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사실은 뒤에 수사도 받고 해야 되겠지만 결자 해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마땅한 당인으로서의 도리가 있는데 결이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기는 하고요. 예. 근데 모두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두의 생각보다 좀 늦어졌잖아요. 네. 저는 이 부분을 좀 다른 각도로 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정청래 당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광석화 같이 해치웠다면 예. 이 문제를 해결된 걸로 보겠습니까? 명천 갈등으로 또 나갑니다. 이 경쟁자 제거. 그렇게 보일 수 저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그 누구보다 속도감 있게 하는 사람 분이시지만 예. 이번에 일정 정도 시스템을 온전히 존중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참았던 이유는 오로지 이 문제만 혼란스럽지 않게 해결되기를 바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늦었다 하더라도 제명으로 결정됐고 이걸 수긍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재심까지 가서 질질 끌게 되면 참 이 좀 난삽한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저는요. 네. 더 잔인하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데요. 국민의힘 윤리위는 어떻게 결정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되게 강력하게 징계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민의힘 당내 지도부의 입장은 결정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그냥 이 내부의 단결력, 통합성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개혁신당이라 이렇게 반윤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지금 세력들과 연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당내를 비워야 될 필요성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연대를 위한 자리 비우기로 이 그 한동훈 전 대표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타격을 주고 제거를 하려고 하는 이 방향은 멈추지 않고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가속화될 것이다. 네. 자, 다음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장동혁, 이준석 회동. 네, 요새 자주 만나는 것 같네요.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 안에 있는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만났습니다. 이번 자리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조국 혁신당의 3자 회동을 제안한 뒤에 장 대표가 이에 화답하면서 마련이 됐는데 물론 조국 대표는 회동 제안을 거부해서 두 사람만 만나게 된 겁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공천원금 의혹
감옥과 관련한 강제 수사를 촉구를 하고 만약 수사가 미진하면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여전히 조국 혁신당에게 야당 연석회의에 참여하라고 압박을 넣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대로 간다면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의 종속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고도 말을 했는데 그런데 정작 장동혁 대표의 넥타이색이 국민의힘의 상징색인 빨간색이 아닌 핑크색이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의 어떤 연대의 뜻을 애둘러 표현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또 두 사람은 오늘 오후 5시쯤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 등에 대해 항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적인 안건부터 특검 같은 현안에 대해 의장이 협상력이나 중재 능력을 발휘해달라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임금님계 캔디님이 신입 뉴스 리액터 매운맛이라서 좋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찰진 멘트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듣고 있는데요. 이 정치인의 넥타이 색깔을 고르는 행위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댓글 그거 안 읽었으면 제가 너무 진지해서 좀 그렇습니까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매운맛이라서 좋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넥타이 색깔의 의미를 물론 외교관계나 이런 데 있을 때 되게 의미를 부여하죠. 근데 와, 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넥타이 색깔의 의미 자꾸 부여하고 이런 것도 이제 좀 지겹기는 한데 굳이 비교하자면 그냥 옷 색깔에 맞췄겠죠. 옷 색깔이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혁신당이 주황색이기 때문에 주황색을 같이 매치를 했을 경우에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넥타이 색깔을 일단 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에 그 사과문 이야기를 할 때 주황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사실은 이런 표현 진짜 싫은데 프로포즈를 한 거잖아요. 연대하자. 그거는 확실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핑크색을 입은 거 아닙니까 지금? 핑크색을 하고. 남자는 핑크. 가관입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가관이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의 그 선거를 앞두고 외연을 확장하는 방법은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 내로 다양한 세력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정부가 하는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이해훈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장관 지명하고 그렇게 해서 당내 세력 내의 스펙트럼을 넓혀가지고 그 지지층들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그렇게 선택할 경우에는 내부가 아사리판이 될 판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이를테면 윤어게인 지지자들은 그런 틈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내는 통합성을 강화하고 색깔이 다른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서 범보수의 스펙트럼을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선거연대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과 이런 사안별로 현안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인 이 프로포즈를 받아주는 거 말고 정치적으로 만약에 색채들을 국민의힘과 맞춰 간다면은 개혁신당이 설 수 있는 공간조차도 사실은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둘은 이런 팽팽한 밀당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밀당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론조사 전문가가 보는 이준석 대표의 미래도 궁금하다 이렇게 댓글이 달려 있는데요. 이 대표의 미래가 좀 보이십니까? 진짜 제일 안 보이는 미래인데 저는 지난 대선 때 미래가 없다라고 단적을 지어버렸었기 때문에 근데 이미 끝났다. 저는 그 후과가 너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도발적으로 정치를 하는 분이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근데 지금 보면은 되게 차분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후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탠스를 되게 조심하고 조절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자칫 실수해서 국민의힘과의 연대를 단기적인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강화할 경우에 더더군다나 자기 역할들은 없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지금대로라면 국민의힘이 좋은 결과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보수 정계 개편에서 뭔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선거 이후의 상황에 더 눈이 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염두에 둘 것이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라고 뭐가 있는가? 그때는 가면은 또 그 이유를 보겠죠. 계속 이유를 보시게 될 겁니다. 아마. 네, 어둡다라는 댓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정말 조사 전문가의 이야기 같습니다. 갑자기 신뢰가 확 가네요. 예. 자,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네.
이재명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 위에 방일. 네, 오늘 계속해서 일정이 진행되고 있죠? 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초청으로 일본 방문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기도 한 나라현으로 이동을 해서 한일 정상 간 단독회담, 확대회담, 공동 언론 발표를 차례로 소화하는데요.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날로 첨예해지는 국면에서 양 정상이 이와 관련해 어떤 대화를 나눌지가 주목이 됩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히토류 등의 수출 통제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럴 개연성도 있다. 수출 통제는 한국 역시 무관하지 않으며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다라고 답을 했고요. 다카이치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숙소 앞에서 영접을 하면서 극진히 환영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정돼 있던 호텔 측의 영접에서 총리 영접으로 격상된 겁니다. 이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리자 기다리고 있던 다카이치 총리가 악수를 건네면서 일본어로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고요. 우레시이 데스, 기쁘다라는 뜻인데 기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렇게 격을 깨서 환영해 주시면 몸둘 바를 모르겠다라고 화답을 했고요.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 발표에서는 조세이 탄광의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떤 포인트를 좀 눈여겨보셨습니까? 야, 북미 관계에서는 페이스메이커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야, 중일 관계에서는 피스메이커를 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중국에서 갔다가 일본으로 갔다. 물론 그게 뭐 완전히 적대적인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관계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 외교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좀 운이 좋다고 할까요? 이게 객관적으로 그런 게 뭐냐면 지난번에 에이펙 때 트럼프가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려고 했는데 무산되니까 에이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문제를 잘 풀어내는 성과가 필요한 순간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그 관세 협상이나 이런 걸 풀리는데 좋은 외적 환경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것까지 어그러져 버렸으면 그때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상황 때문인지 되게 자신감 있게 하셨던 것 같고 지금은 또 일본 같은 경우에 중국과의 문제가 이런 상황에서 한국까지 틀어져 버리면 이게 완전 고립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한국이 참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외교적인 관계들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놓여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나름대로 우리나라에 좀 운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뭔가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은 지지층들을 확대하고 그런 좀 중도로의 확장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오염수 방류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약간 이전의 발언과 다르게 전향적으로 나가실 수 있을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그 발언을 했을 때 지지층들이나 이 정부의 긍정적인 신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해하려고 하는 관성들이 지금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돌아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이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향적으로 확 나갈 필요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 세부적인 내용들 때문에 과거사 문제 때문에 틀어져 버린다. 어딘가 손 내밀 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내부적인 지지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나 전향적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은 중요한 쟁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긍정적으로 검토하자 정도의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놓는 정도의 입장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만 해도 저희한테는 되게 큰 성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디 사투리냐라는 질문이 그렇습니다. 우리 장현철 부소장님의 내용 많이들 귀담아 들으시는데 사투리가 그러니까 이게 어디 사투리인지 모른다는 거는 완전 극복했다는 뜻이죠. 서울 사람이에요. 부산 가면 배신자 소리 듣습니다. 이해하시지 못하겠지만. 네, 서울뿐이 아니라 부산이 고향이라고 하십니다. 궁금증 해소해드리면서 다음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정광훈 좌파 대통령이 날 구속하려 발작. 네,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면서 한 말이죠. 네, 서부지법 폭력 난동 배우로 지목된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기로에 섰는데요. 전 씨는 오늘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전 서부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파 대통령이 할 때는 한 번도 시비를 걸거나 고소한 적이 없는데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쁜 말로 하면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면서 추측하건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경찰에 영장을 신청한 것 같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폭력 사태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저항
국민저항권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저항권이 뭔지 법대 2학년이면 원리를 다 안다면서 법적 정당성이 있다고 말을 했고요. 전 목사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서울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를 합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네, 영장 결과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구속돼야죠. 뭐. 어. 이게 사실은 이거는 예측보다는 바람이 좀 섞이는 그러긴 건데. 하죠. 음. 예. 우파 대통령 때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우파 대통령 때는 저렇게 안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좌파 대통령도 아닐 뿐더러 이게 종교는 저는 어찌 됐든 존중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종교가 대한민국의 정치나 이런 발전에 있어서 희생과 배려로 얼마나 기여를 많이 했었습니까? 근데 그런 긍정적인 요소들을 다 까먹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구속되셔가지고 안에서 좀 기도하시면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좀 계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윤석열 씨 법정에서도 변호인들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쩌다가 인간의 법정이 하나님의 법정화되어서 이렇게 정치 재판화되고 있는지가 답답하다라는 하나님 생각이 법정이었으면 저번에 구형됐습니다. 지기현이 법정이어서 아직도 이런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저희가 투표를 시작할 때 붙였거든요. 윤석열 씨 결심 공판 오늘은 끝날까요?에 대해서 다수의 분들이 바람을 섞어서 대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가 78%, 아니오가 22%인데요. 1,600명 투표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판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배일철 변호사가 하는 말을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면서 재판이 아직도 서증조사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짧았지만 임팩트 있게 우리 장영철 부소장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댓글창에 부산 사나이 화끈하네 이렇게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이 말투를 얼마나 노력했는데. 예. 서울 사람이에요. 저는 부산 사랑합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재밌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월 13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장성철의 나는 솔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기 옥순이 누구인지 기대해 주시면서요.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